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4월 5일 월가의 목소리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월가의 목소리는요, 다소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타겟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에 관련된 부정적인 목소리를 함께 들어볼까 합니다. 일단 기사를 읽어보기 전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을 해드리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캐시우드라는 투자자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녀가 보여준 인사이트라든지 아크 인베스트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은 찬사를 보내고 싶고요. 기존 전통적인 주식 투자 기관과는 달리 굉장히 좀 트랜스퍼런시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떠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낱낱이 공개를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일정 그 종목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리포트를 통해서 그들의 리서치 내용을 다 낱낱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건강한 투자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믿음, 앞으로 다가오는 그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창조적인 기업들, 이노베이션을 실현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해야 된다는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기에 조금 더 친근함이 느껴지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이노베이션의 과정에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지금까지 잘 해왔던 기업들, 즉 이제 우리가 흔히 팡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메가테크 기업이라든지 뭐 엔비디아 같은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한 역할을 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캐시우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일괄적으로 너무 성장주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기사를 통해서 그녀가 이끌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4월 5일 보내드리는 월가의 부정적인 목소리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CNBC 프로의 기사를 통해서 들어볼 월가의 목소리는요, 모닝스타라는 기관에서 들려주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모닝스타는 이제 투자 기관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이제 미디어 기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굉장히 좀 등치가 커다란, 영향력이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자, 이번에 모닝스타에서 컷 레이팅에 따라서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ARK 이노베이션 ETF가 있잖아요. ARKK라고 우리가 부르는 ETF인데, 이 ETF 를 하향 조정했다, 평가를 낮춘 거죠. 자, 그리고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너무나 위험한 방식으로 지금 ETF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과연 모닝스타는 어떠한 근거를 들어서 지금 캐시우드의 ETF를 하향 조정했는지 직접 한번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시우드는 not doing enough니까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드로우 다운이라는 것은 이제 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녀가 운영하고 있는 그 펀드에 자금이 이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크 인베스트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모닝스타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닝스타가 그러면서 ARK 이노베이션 ETF의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원래는 중립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부정적으로 의미를 바꿨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닝스타가 운영하고 있는 자체적인 등급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People and Parent Rating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역시 원래는 이제 평균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Below Average로 지금 하향 평가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아크 인베스트의 대표적인 플래그십 ETF죠. 아크 이노베이션 ETF ARKK는 몇 가지의 사인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어떤 사인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지금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향상되고 있다는 사인,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러한 그 어려운 그 도전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뚫고 나가고 있다, 이러한 사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few라고 써 있잖아요. 따라서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사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제대로 지금 아크 인베스트의 ARKK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단정을 하고 있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의견을 내고 있는 전문가 이름은요, 러비 그린 골드고요. 이분은 이제 모닝스타의 애널리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시 우드는 그녀의 이름을 굉장히 좀 유명세를 타게 만들었다.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20년 아크 인베스트가 엄청난 성과를 보이면서, 그리고 이제 그 띠이 굉장히 특이했었잖아요. Disruptive Innovation, 파괴적 혁신적 그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한다는 모토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유명세를 얻은 바가 있는 투자자가 바로 캐시 우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배너 이어 정말 성공적인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20년에 그랬죠. 그런데 이제 2021년이 돼서는 이 아크 인베스트가 운영하고 있는 ARKK의 손실이 24%나 났습니다.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았고요. 2022년 들어서도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30% 가까이 주가가 하락한 상태다. 따라서 계속해서 2년 연속으로 부진한 성적표를 제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020년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이후에 ARKK라는 ETF는 이제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거든요. 이 ETF는 one of the worst performing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ETF 중에 최악의 성적표를 제출하고 있는 ETF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장 주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공격적인 성장주라는 얘기죠. 따라서 성장주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좀 수익률이 발생하고 있는, 따라서 적자 기업이 아니고 흑자를 보이고 있는 성장주도 있을 거고요. 메가테크 기업들도 사실 일종의 성장주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만 규모가 굉장히 큰 우량 성장주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아크 인베스트에 투자하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은 어그레시브한 성장주다. 따라서 아직까지 흑자를 내지 못하고 적자에 허덕이는 기업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성장세는 굉장히 클 줄 몰라도 리스크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back to earth니까 지금 땅바닥에 붙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시 우드는 더블 다운, 오히려 지금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어디에 그러냐면요, 지금 이 좀 위험한 방식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성장주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산다는 얘기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방식을 조금 리스크를 피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난 12개월 동안 아크 이노베이션 ETF는 45%나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플로라는 것은 뭐냐면요, 들어오는 자금을 얘기하는데 들어오는 자금이 무려 1 빌리언이나 손해를 봤다. 따라서 지금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투자 자금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ARK 이노베이션 ETF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히려 더 많은 리스크를 감당하는 포트폴리오를 꾸미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종목의 개수를 보시면 지금 35개 정도의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1년 전에는요 60개 정도의 그 가까운 이런 주식의 종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종목 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오히려 리스크가 커졌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분산 투자가 줄어들었으니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됨으로써 증폭시켰다. 스톡 스페시픽 리스크를 증폭시켰다. 따라서 한두 개의 주식이 굉장히 좀 나락으로 떨어지면 전반적인 ETF가 많은 손해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그 구조로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요, 몇몇 주식들을 보면 ARK 인베스트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커다란 쉐어홀더인 경우가 많다. 이 얘기는 뭐냐면 특정 종목에 대해서요 ARK가 대주주가 된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몇 가지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일단 UiPath가 나와 있잖아요. UiPath는 전체 주식 중에 6% 정도를 ARK가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2U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무려 전체의 12%를 지금 ARK 이노베이션이 좀 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페이저 듀티 같은 경우도 12% 가까이 된다. 따라서 ARK가 대주주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험을 굉장히 많이 감수하는 그런 위치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의미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러한 포트폴리오는 계속해서 유동성이 적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손실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린골드라는 애널리스트가 한 가지의 문제점을 더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스트롱한 석세션 플랜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석세션 플랜은 뭐냐면요, 뭐 기업 같은 데 가면은 보통 이 사람이 그만두면 그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 제2인자를 이렇게 양성하고 그 이름을 이제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동기부여도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하는 사람이 다른 기업으로 빠져나가면은 그 사람을 대신할 사람을 이제 미리 트레이닝도 시키고 이 계승할 계보를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린골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크인베스트는요, 지금 캐시우드가 66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나이가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은퇴를 할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캐시우드가 은퇴할 때 그녀의 자리를 메꿀 만한 제2인자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다이렉터 오브 리서치에 브렛 윈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어떠한 문제점이냐면 15년 정도의 지금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매니저로서 일한 적은 없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굉장히 훌륭한 리서치를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리서치 쪽에는 최고의 애널리스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매니지먼트를 잘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최고의 웨이터, 최고의 웨이트리스가 최고의 레스토랑 매니저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원래 이제 경영이라는 것은 일종의 학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스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고의 리서치 그런 애널리스트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 아크인베스트라는 기업을 맡아서 훌륭한 경영을 해낼 수 있는 경영자가 될 거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또 하나 ARK 인베스트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시킹 알파로 카메라와 마이크를 옮겨서 직접 ARKK라는 ETF, 그러니까 아크 인베스트가 운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ETF죠. 아크 이노베이션 ETF에 대한 수치적인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로 좀 위험한 사항인지 우리가 직접 좀 측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자, 지금 ARKK 이노베이션 ETF 페이지의 메인 화면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홀딩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과연 어떠한 종목들을 포함하고 있는 ETF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산업별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비중이 높은 부분은 헬스케어입니다. 35.28%를 지금 헬스케어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전체 종목 중에서 테크놀로지 기술주가 34.50%, 세 번째가 커뮤니케이션이고요. 16.99%, 컨슈머 시클리컬, 이 부분은 이제 경기 순환주를 얘기하는 거죠. 11.42%고요. 인더스트리얼은 산업재 1.15%, 컨슈머 디펜시브가 0.50%입니다. 자, 위에서 이제 컨슈머가 두 번 나오는데 둘 다 이제 소비재인데요. 소비재 중에 위에 있는 것은 이제 경기를 타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경기 임의 소비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래에 있는 컨슈머 디펜시브는 이제 방어적인 그 소비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쓰는 필수 소비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생각보다 굉장히 좀 간결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많은 섹터에 투자를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두 가지의 섹터는 헬스케어 그리고 기술주 정도가 되겠다. 두 부분 합쳐서 지금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는 탑10을 볼 텐데 탑10 요 화면보다는요. 직접 제가 ARK 인베스트에 가서 전체적인 보유 종목을 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구글에 가서 ARK ETF를 찍으시면요. 자, 다음과 같은 화면이 등장을 하죠. 가장 위에 보시면 arkfund.com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여기에 나열이 되는데 그중에서 our ETF가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6가지 액티브 ETF의 정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ARKK,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플래그십 ETF거든요. ARKK를 클릭을 하면요. 이 ARKK ETF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쭉쭉 내려오시면 많은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탑10도 여기 표시가 되죠. 그리고 이 웹사이트에 제가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4월 4일 지금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최신의 정보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겠죠. 테슬라의 보유 비중이 9.67%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조금 더 그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펀드 홀딩즈라는 게 있습니다. 펀드 홀딩즈가 뭐냐면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종목을 우리가 직접 살펴볼 수가 있는 그런 다큐멘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PDF를 열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문서가 열렸는데요. 자, ARKK라는 ETF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목 그리고 그 이름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비중이 들어가 있는지를 직접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은 테슬라겠죠. 9.67%, 2위가 텔라덕입니다. 6.66, 3위가 코인베이스고요. 6.5% 정도의 비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위가 로크 6.37, 5위가 줌이고요. 6.15, 블록이 이제 스퀘어죠. 스퀘어가 5.5
4.53, 이그젝 사이언스가 5.21,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4.73이고요. 투일리어가 4.30%, 스포티파이가 4.00이고요. 인텔리아 테라피틱스가 3.62, 크리스퍼가 3.36입니다. 자, UiPath가 3.18, 뭐 UiPath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엄청난 양을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순위가 급등한 종목 중에 하나고요. 빔 테라피틱스가 2.96, 그리고 15위에 지금 쇼피파이가 랭크가 되어 있고요. 16위는 드랍트킹, 17위에 지금 페이트 테라피틱스, 18위가 페이저 듀티고요. 19위는 로빈훗, 20위는 시그널 헬스, 21위가 10X 제노믹스, 22위가 로블록스입니다. 23위 징코, 24위가 트위스트 바이오 사이언스, 그리고 25위가 인바이테, 26위가 베라사이트, 그리고 27위가 시리미티드고요. 28위가 스트라타시스, 29위가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 30위가 투심플, 31위 메테럴라이즈 NV, 32위가 투유네요. 그 뒤를 이어서 마지막 종목을 보시면 36이라고 써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 총 36개의 종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시킹 알파 페이지로 들어가서요. 여러 가지 정보를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레이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퀀투 레이팅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5점 만점에 1.01을 받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스트롱 셀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팔아버리라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안 좋은 점수가 나오냐면요. ETF를 평가할 때 5가지 정도의 지금 그레이드가 있는데 이 그레이드가 SF 플로우를 빼고는 다 굉장히 최하점을 받고 있거든요. 자, 모멘텀 F죠. 익스펜스라는 것은 이제 수수료를 얘기하는 건데 수수료도 비싼 편이다. 디비던드, 배당도 안 좋죠. 거기에 리스크를 보시면 F 학점을 받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여러모로 수치적 분석을 보니까 지금 퀀투 레이팅을 통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ETF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SA 오토즈 레이팅을 보시면 현재 시킹 알파와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21명이 평가를 해줬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평가를 했는데요. 21명 중에 지금 바로 사야 된다. 스트롱 바이를 준 사람은 1명도 없고요. 바이를 준 전문가는 6명, 보유 의견은 5명이고요. 지금 팔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8명, 그리고 강력 셀을 주장하는 사람도 2명이나 된다. 따라서 이쪽도 그렇게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5점 만점에 2.71로 보유 의견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팅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모멘텀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모멘텀은 이제 주가의 힘을 얘기하는 건데 뭐 지난 한 달, 6개월, 1년 굉장히 좋지 않은 F 학점을 받고 있잖아요. 자, 이거보다 S&P 500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적표를 보이고 있는지 이 부분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에 프라이스 리턴이라는 것은 이제 ARKK의 주가의 흐름을 보는 거고요. S&P 500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은 ARKK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성장주들이 최근에 이제 회복하는 그런 기세를 보였잖아요. 따라서 4.7% 플러스 S&P 500은 거의 횡보 수준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한 달 6개월 그리고 YTD로 봐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9% 그리고 YTD로는 무려 마이너스 28%를 보이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 1년 동안은 무려 마이너스 44%를 보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S&P 500이 플러스 13%를 보인 거를 감안을 하면요. 굉장히 좋지 않은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조금만 뒤로 가보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자, 3년으로 늘려보면 지금 ARKK 같은 경우는 플러스 42%, S&P 500은 플러스 58%거든요. 따라서 별로 많은 차이가 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5년까지 늘려보면 ARKK가 S&P 500 미국 주식시장의 평균치보다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려준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좀 짧게 끊어서 봤을 때는 지금 ARKK의 성적표가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만 조금 늘려서 보면 사실 커다란 문제가 보이지 않는 이렇게 그림이 조금 바뀌어 버리거든요. 따라서 지금 당장 현재의 모습만 보고 ARKK의 모멘텀을 좀 평가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3년, 앞으로 5년 후에 과연 시장 평균보다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보일 수 없을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은 익스펜스입니다. 자, 수수료가요 0.75%인데 이 부분은 사실 다른 ETF보다 굉장히 좀 비싼 편이죠. 따라서 F 학점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배당 같은 경우는 평균 1.16%를 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높은 편이죠. 사실 ARKK는 성장주 위주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1.16%는 조금 생각보다는 의외로 높은 편이다. 저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리스크가 좀 안 좋습니다. 자, 리스크라는 것은 하나의 ETF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투자자가 감당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수치를 등급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F학점을 받았습니다. 자,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 첫 번째로 공매도율을 보면요. 전체 주식의 지금 18.94%가 공매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공매도꾼들의 타겟이 되고 있는 이러한 그 주식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Percentage of Assets Top 10 Holdings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탑 10이라는 것은 이제 보유 비중이 가장 높은 10개의 주식을 얘기하는데 이 탑 10에 얼마나 많은 비중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를 보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 전체의 57.98%를 탑 10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굉장히 작은 수의 주식에 많은 베팅을 걸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분산 투자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금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ETF들은 보통 분산 투자가 생명인데 불과 10개의 주식에 57%의 자금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조금 다른 ETF에 비해서 리스크가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자, 변동성도 굉장히 크죠.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16%에 불과한데 무려 45.31%라는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플로우즈인데요. 유일하게 이제 A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조금 특별합니다.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Average Daily Share Volume 따라서 거래량은 굉장히 좋거든요. 자, 보시면 25.42 밀리언이라는 엄청난 그 주식이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매일매일 이 정도가 거래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거래량은 좋은데 문제는 위에를 보시면요. AUM의 변화 사항이 좋지가 않습니다. AUM은요. Assets Under Management입니다. 따라서 운용 자금의 규모인데 운용 자금의 규모가 지난 한 달 동안 22%가 넘게 감소를 했고요. 지난 6개월 동안은 44%나 줄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44% 넘게 감소를 했고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 그 투자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모닝스타라는 투자기관에서 안겨주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시킹알파에 들어가서 수치적인 분석을 하면서 아크인베스트의 ETF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 부분 그리고 수치적 분석을 통한 펀더멘털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두 부분 모두 그렇게 밝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따라서 좀 아크인베스트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방송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아크인베스트 ETF가 어떠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워렌 버핏이 항상 얘기한 것처럼 사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앞서 첫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좀 배려가 될 수 있는 ETF의 구성을 만들어 봤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변동성이 좀 적은 빵 주식들도 조금 많이 포함을 시켜서 성장주 투자를 하는 대신 좀 주가의 흐름도 어느 정도 빵 주식 아니면 이제 메가테크 기업들이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좀 등치 있고 좀 보편적인 주식들이 받쳐줄 수 있는 이러한 구성을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을 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결국 이 회사는 캐시 우드가 창립을 했고 또 그녀의 의지대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녀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캐시 우드의 건승을 빌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